반갑습니다. 예, 2시간에서 입학 설명회를 시작할 건데 먼저 여기 영상이 중학교에 입학 홍보를 좀 와달라 그래서 우리 3학년 학생이 만든 홍보 영상입니다. 잠시 한번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본교 교장선생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또 날씨가 너무 좋네, 그죠? 요즘은 또 이렇게 대체로 이 부모님들이 주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주말이나 일과 시간 이외에 이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날씨가 이리 좋은데 저희 학교에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 쌤들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쌤들 자리에서 엎드려서 봐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뭐 이렇게 좀 많이 나오셨습니다. 나중에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쌤들하고 같이 학교 또 질의응답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쌤들 전체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경에. 예, 저는 뭐 간단히 인사만 드리고 내려갈 생각은 아니고요. 저도 입시 지도를 또 상당히 오래 했었고, 또 지금 현재 학교는 옛날하고 달라서 수능 체제로 갈 때는 그냥 막 열심히 공부시켜서 수능 점수만 좋으면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지만 지금은 학교의 전반적인 정책이 입시 위주로 흐르지 않으면은 그 입시의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쌤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저도 쌤들하고 함께 이 입시에 적합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능하면 좀 짧게 말씀드려도 한 20분 정도는 제가 조금 학교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교감쌤께서 교감쌤 미리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우리 교감쌤이십니다. 교감쌤께서 조금 설명을 하시고 뭐 끝나고 나면 이제 각 조별로 우리 부장쌤 조를 편성해 주면은 우리 또 담당쌤들하고 여러 진로 부장쌤, 사만 부장쌤, 또 입시 전문가쌤이 많으시니까 좀 소규모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어제 이제 수능 시험 어제 맞죠? 아래네 벌써. 예, 아래 수능 시험 이제 치고 우리 이제 학생들은 이제 우리가 진학을 시킬 학생들은 이제 준비가 다 끝났고요. 이제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아마 자녀를 진학시키기 위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시집 장가갈 때 하고 진학시킬 때 하고 큰 병에 걸릴 때 하고 이럴 때는 정말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좋은 판단이야 싶어도 또 더 좋은 판단이 있을 것 같고 이래서 굉장히 갈등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저는 뭐 우리 학교가 좋다 물론 그런 얘기도 하게 되겠지만 이 현재 대한민국 이 교육이 이렇게 흘러갈 때 어떻게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후회가 없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각 대학에 가보면은 요즘 아마 어머님들이 이렇게 대학을 가보면은 아무리 내인밸류가 낮은 이런 대학에 가면 현수막을 보면 너무나 화려합니다. 뭐 교육부 평가 1위 또 뭐 취업률 1위 학교가 왜 그리 많은지 전시만시 1위에요. 그러고 뭐 교육부 평가해가 상 받는 것도 그 현수막 없는 학교가 없습니다. 아마 고등학교도 이렇게 몇몇 학교 가보시면 뭐 진학률이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자기 학교 안 좋다 하는 학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다 보면은 끝에 가가지고 혼돈 더 많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 선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이게 내 자식이다 보니까 자식을 데리고 실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정을 해놓고 났는데 또 여기가 더 좋을 것 같고 또 저 학교 가니까 또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지만 앞으로 잘하겠다 하고 이래 되니까 분명히 흔들릴 것이고 또 특히 우리 지역 학교의 학부모님들은 뭐 크게 갈등이 없겠지만 객지에서
자녀를 고등학교 교육 때문에 객지로 보내야 되는 부모님에 있어서는 아마 큰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우리 학교의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교 이런 학교다 하는 얘기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냉정하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사진을 한 장 갖고 왔습니다. 아까 설립자 신부님 사진 보셨죠? 예, 이분이 이제 설립자 신부님이고 요 옆에 있는 게 이전입니다. 한 30년 됐습니다. 예, 설립자 임춘 신부님과 함께 1986년도 제가 모압고등학교 85년도 교사로 왔을 때 신부님하고 함께 그 애들 데리고 수학여행 가면서 경포대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예, 저는 교장이고요. 모압고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학교 저희들 처음 들어올 때는 모압고등학교 이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초라하고 교실 6칸 놓고 선생님 6명 임용해놓고 저기 모압중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오라 하더라고요. 절대 안 오죠. 어떻게 내 인생을 말아먹으려고 여기 오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렇게 해가지고 뭐 신부님하고 집에 아버지하고 이리저리 얘기하다가 저도 걸려왔습니다. 전교 1, 2등 한 아이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하다가 졸업하고 다시 85년도에 신부님의 그룹을 받고 이 학교에 교사로 와서 현재 한 30여 년째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이력이 하나 있다면 모압고등학교 1회 졸업생, 그 다음에 모압고등학교 교사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좀 더 말씀드리긴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한 관리자로 사는 게 한 7, 8년 가까이 돼 가는데 교사로 사는 거하고 관리자로 사는 거 좀 다릅니다. 신부님이 관리자로 사셨기 때문에 신부님이 이 학교를 만들고 싶었던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도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모아서 애들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시 설명회 가실 때 어머님들 주로 무슨 얘기를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자 오늘 모압고등학교 오셔서 내가 무엇을 어렵고 이 학교에 오셨는지 좀 기준을 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학교 분위기 보러 온 건지 시설 보러 오신 건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대한민국의 시설로 가지고 따진다면 대한민국 공립고등학교만큼 시설 좋은 거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최근에 지은 학교들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나옵니다. 윙거래 우리 포항제에 가보면 아주 소규모 특히 농어촌 학교는 예산을 진짜 엄청납니다. 만 원짜리 발라도 고등학생들 실제로.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면 애가 없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어떤 데 가보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은 오늘 이 학교 이렇게 설명회 다니시면서 우리 학교뿐만 아니고 앞으로 몇몇 학교를 더 다니실 텐데 머릿속에 기준을 뭐로 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이 좀 있으시면 좋겠어요. 나는 뭐를 보러 다니는가? 시설을 볼 것인지 입시성과 내신, 수능, 학생 부인 성교육, 커트라인, 은학인연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오늘 지금 당장 머릿속에 나는 이 학교에서 뭐를 기준으로 오늘 설명회를 한번 들어보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내 아이의 진로를 위해서 결정을 해주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하나 드리면요. 현재 대한민국 입시제도 올해까지 성과 안 좋았는데 내년에 갑자기 성과 좋아지는 고등학교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아마 어머님들이 이렇게 특히 객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저도 잘 압니다. 애들 모집하러 많이 다녀봤거든요. 다니면 아이고 올해까지는 우리 학교가 성과가 이렇지만 얘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대한민국 교육제도 달라지고 우리 학교도 달라지고 입시 성과도 달라질 겁니다. 그런 얘기를 30년째 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계속 같은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현재 대한민국 입시제도에서 금년까지 안 되는데 내년부터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20년 이상 우리 학교 입시 성과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동안에 수많은 입시제도의 변화가 있었지만 꾸준하게 성과를 내는 학교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시 설명회에서 보셔야 될 팩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에 대해서 주로 이런 내용들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바깥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생각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다니면서 요란스럽게 말은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모압고등학교의 진학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 학교에 입시하려면 성적이 어때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우리 학교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부끄러운 거는 부끄러운 대로
괜찮은 건 괜찮은 것대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학고등학교의 진학성과입니다. 혹시 카메라 있으신 분들 찍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 팩트에 근거했기 때문에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7년간의 성과를 제가 이거 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보시면요, 의대, 치대, 한의대는 최근에 와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 통계를 별도로 뺐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만 잠깐 한번 보실까요? 2002년도에 서울대 6명, 연대, 고대 합해가 한 10명 정도 이렇게 갔었습니다. 쭉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하물며 여기 2012년, 2013년도에 여기 보면은 고려대학교를 두 자리 숫자 갔습니다. 10명씩 해서 연대, 고대, 서울대를 합해서 이런 숫자로 보냈습니다. 여기 작년이고요. 작년에는 서울대, 보학고등학교 서울대 한 명 가면은 보학고등학교 옛날 늦었다 이런 소리 듣습니다. 한 명 보냈대요. 그런데 서울대 한 명이라는 이 개념이 참 자랑해야 되는 건지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를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지역균형 비슷하게 그죠? 학교 지역 단위로 학생을 이렇게 약간 균형적으로 뽑는 그런 전형제도도 있어서 왜냐하면은 서울대 모집 정원이 한 3,200명, 3,180명인가 밖에 안 되는데 서울대에 합격하는 숫자, 합격생을 내는 학교의 숫자가 워낙 적으니까 교육부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합니다. 나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합격생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동안 서울대 못 보내는 학교에서도 한두 명은 보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년 이렇게 서울대에 합격자를 내는 고등학교 숫자가 좀 늘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이런 정도는 좀 속된 표현으로 재수조면 한 번씩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에 들어가고 어떤 전형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형제를 보시면은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서울대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성균관대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 작년에 12이 들어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가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경희대도 12명, 13명 들어갔거든요. 역시 대구 경북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혹시 요즘 이제 입시 정보에 대해서 함부로 너무 요란스럽게 자랑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잘 안 얘기하는데 어머님들은 자녀를 입학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학교에 가시거든 최근 한 5년간 대학가는 안 보잖아요. 이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못 보낸 학교가 야가 갑자기 고등학교 갈 때 3년 후에 잘 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은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습니다. 대학도 바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고등학교, 우수한 실력을 가진 학생들에 대해서 이미 다 그런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통계를 이렇게 보시면 서울대 한 명, 연대 한 명, 성균관대 한 명, 한양대 한 명, 경대 한 명 이렇게 성과가 나오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5등 하면 경대 같구나. 근데 실제로 그거 다 한 명입니다. 저도 어차피 통계 복수 합격자 다 그대로 내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연대 2명, 고대 2명, 서울대 한 명,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학고등학교에 한 12등, 13등 해도 성대 간다는 얘기잖아요. 따져보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경대 갖는 숫자를 여기 한번 보시면 경대를 조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 많은데 제가 경상북도 전체에 대해서 일일이 다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경북대학교에 두 자릿수 합격시키는 고등학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대 가기가 쉽지 않고 경대가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국립거점대학이고 전국의 국립대학 중에 경대 부산대가 최고입니다. 가장 평가를 높게 받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대는 특별하겠지만 그죠? 그래서 경대 가는 숫자 가지고 대충 고등학교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고등학교의 그 능력을 가늠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 이렇게 입시 설명 하시거든 이렇게 분위기만 보시지 말고 또 설명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가 그거 볼 게 아니고 팩트를 하나하나 체크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제 생각에는 서울대 가지고는 조금 곤란합니다. 저희들도 서울대 많이 갈 때 좀 많이 가는데 서울대 숫자는 한 명, 뭐 2명 요 정도까지는 학교의 그의 운영에 따라서 또 타고나게 내신이 좋은 아가 갑자기 발생하면 뭐 모든 스펙이 몰리게 되잖아요. 애한테 그죠? 그러다 보면은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에서 서울대 가는 거는 가능한데 경대 숫자라든가 서울대, 연대, 고대에 합했는 숫자라든가 이런 숫자들을 잘 체크해보면 그 학교의 진학 성과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는 이 종이 한 장만으로 입시 설명회가 사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는 쉽게 못 보냅니다. 함부로 보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아마 입학 성적 보시면은 더 놀라실 겁니다. 잘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우리 학교 개교 이후에 서울대 간 데들 실명으로 전부 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밑에 날아가 버렸네요. 2017년까지 나왔는데 2019년까지 77명이 합격했고요. 서울대에 합격한 숫자입니다. 우리 학교 역사가 한 40년 가까이 돼가니까 개교해가 지금까지 1년에 2명은 갔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는 학교가 경북에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과들을 보면은 서울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아무 과에 밀어넣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애가 원하지 않는 학과를 그냥 마구 밀어넣어서 실적을 올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의대 가는 애들 중에는 이 서울대에 등록하지 않은 애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요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성균관대학교. 이건 성균대가 자기들 들고 다니면서 이제 홍보하는 자료 중에 우리 보학고등학교 작년에 40명 개원해서 12명이 됐는데 경북에서 최고다. 여기 밑에 보시면 김천고등학교, 포항고, 제철고등학교, 현일고등학교 전부 다 이렇게 밑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들이 하길래 한 장 들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보학고등학교의 진학성과는 실제적으로 좋다. 팩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학과에 입학하려면은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이 정말로 좋아야 되는가?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좀 부끄럽지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최고 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어차피 전교에 1등 하는 애들 한두 명 오니까 그죠? 아마 뭐 대부분 고등학교에도 전교에 1등 하는 애들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는 대부분 유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고 성적은 큰 의미가 없고 최저 점수를 한번 보시면 참 부끄럽게도 저희들 2017년도 지금 고3 애들인데 미달이었습니다. 그 중학교에서 꼴찌한 애가 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고2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것이 여기 중학교 내신으로 따지면 한 55%쯤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저희들 중학교가 여기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 중학교 졸업생이 200명입니다. 우리 정원이 200명이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중학교 애들이 무가 안 올라가는 애들이 많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한 50명 오면 우리 중학교가 150명 들어오니까 내신 75%가 컷이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한 80명 오면 우리 중학교에서 120명 들어오게 되니까 커트라인이 한 60% 된다. 대충 이렇게 짐작은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지금 우리 고3 애들이 미달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성적이 좀 낮은 애들도 상당수 들어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진학성과도 제가 있는 그대로 다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미달이었으니까 우리 인근중학교에서 떨어진 애가 우리 학교 들어온 애도 있습니다. 추가로 뽑았으니까. 걔가 기초가 정말 안 된 애였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고3 올라와가지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가 아래 수능시험 쳤는데 영어 3등급 맞았어. 다른 거 하고 조금 멋지게 됐는데 그래도 얘가 3년 올라와서 공부도 하고 쌤들하고 이렇게 관계도 좋아지고 애가 또 보람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가 좋은 대학을 갔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1학년 때 좀 한 1년 정도 자다가 그래가 니 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니까 그래가 고3 올라가가지고 우연히 수업을 한번 들어보는데 알아듣는 게 있더래요. 그 길로 공부를 했는데 애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로. 아마 얘는 금년에 어떤 대학을 갈지는 몰라도 분명히 얘의 인생은 변할 겁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중학교 성적은 뭐 중요한 점도 있지만 아들이 그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결정적이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입학 성적은 커트라인이 높아가지고 안 된다. 이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그럼 금년은 얼마나 될 것인가 예측은 못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학교가 현재 200명 있으니까 외부에 오는 숫자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좀 변할 건데 저희들 기대하기로는 한 60명 내지 60명 정도 안 오겠나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많은 아이들이 외부에 많이 와서 컷이 엄청 높아지는 이런 학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역을 기반으로 우리 하양 지역에 있는 이 학교가 하양 지역의 아이들을 조금 성적이 부족해도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앞으로 지역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것도 학교의 설립의 목표이기 때문에 뭐 특목고처럼 자사고처럼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이 불리하기 때문에 대학 가기 힘들다. 이거는 어머님들 꼭 잘 들어놓으시고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특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무고 간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무고 내신 분리해서 대학 가는데 굉장히 불리하다. 이 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삼한병 선생님이 만든 자료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내신만 가지고 대학 가는 방법이 있는가?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것이 교과 전형입니다. 이걸 교과 전형이라 하거든요. 교과 전형인데
전국의 대학을 다 합하면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위권 대학 때문입니다. 하위권 대학은 사실 지금 악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그냥 애들 수능 그런 거 준비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그냥 내신만 들고 온다 이런 게 이제 교과 전형인데 상위 15개 주요 15개 대학의 교과 전형은 보시다시피 프로테이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교과 전형,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대부분이 수능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대학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학교 1등급하고 이 학교 1등급 같이 보니 만무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자꾸 뽑으라 하니까 뽑기는 뽑되 수능 최저 등급을 다 걸어놨습니다. 상위 15개 대학은 수능 최저 등급,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내신이 불리해서 대학 못 간다. 그러면 내신이 유리한 고등학교에서 수능 준비를 잘 시켜주는가?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신이 유리한 학교에 수능 대비되고 있는 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냥 학생부하고 내신만 가지고 대학 가고 한 수시 원서 끝나고 나면 학교 거의 끝납니다. 보충수업이고 뭐 몇주고 고1보다 아들 먼저 하게 하는 이런 학교 많습니다. 저희들 수능 전날까지 보충수업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내신이 불리하기 때문에 대학을 많이 못 간다면 우리 학교도 내신이 크게 불리하다 유리하다는 얘기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가 저런 성과가 나올지 만무하고 내신이 굉장히 유리한 학교 같으면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주변에 수준이 굉장히 낮은 학교가 전교에 뭐 2, 3등 하면 어떤 대학 가느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교과 전형 중에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대학은 상위권 대학 중에는 한양대밖에 없어요. 80명 모집 정원이고요. 지방대학은 계대 넘어가는 학교는 다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계대 이하 대학은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어떤 학교인지 아시겠죠? 그냥 애들 오면 되는 학교들. 그래서 내신이 불리하면 대학 가기 힘들다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자, 모학고등학교는 농어촌 특별전형 때문에 덕을 많이 봐가 입시 성과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전형 안 되는 애들은 가봤자 별로 올 일 없다. 또 이런 얘기 하는데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원래 고3 원서를 1375장 썼습니다. 학생들이 250명의 원서를 이만큼 썼습니다. 1인당 6개를 거의 저는 다 썼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375장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931장입니다. 이 둘 중에 농어촌도 있고 농어촌 아닌 것도 있는데 농어촌 특별 전형은 482장을 썼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일반인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무학고등학교는 농어촌 아니면 전형 자격이 되는 애들한테는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것이지 농어촌 특별 전형이 안 되는 애들이 불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애들은 농어촌 특별 전형 이면은 성과가 없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것도 정확한 통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학고등학교는 농어촌 특별 전형만 유리하다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현재 수시 합격자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금년입니다. 금년. 어제 수능 시험 치는 애들 얘기입니다. 이미 최종 합격된 애들이 있는데요. 연세대학교의 학종 면접형입니다. 학종이라는 것은 학생종합부 전형이라는 뜻입니다. 디지스트 잘 아시죠? 대구과학기술대학교 1명, 서강대 세사람동 성직자 추천, 해군사관학교 1명. 얘들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합격이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1단계를 통과하고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했는 애들입니다. 1단계 통과는 한 5배수, 3배수니까 많이 통과할 수 있는데 수능 최저 등급 통과 안 된 애들은 이미 이건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합격자 숫자에서 다 뺐습니다. 서울대 4명인데요. 농어촌 2명입니다. 사회배려자, 직윤 이런 것은 농어촌이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1명인데 아까 1명은 최종 합격을 했고요. 여기 이런 다양한 전형들의 합격을 했습니다. 농어촌 3명입니다. 우리 대학교 현재 14명인데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 3명, 학교장 추천, 학생부 종합 전형 5명, 농어촌 특별 전형 14명 중에 3사람밖에 없습니다. 여기 특기자가 저희들 1단계 2명을 통과해가 1명 후보로 지금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특기자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과고, 영재고 애들만 오는 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고예고에서 현재 우리 학교가 2명이 1단계를 통과했습니다. 경북대는 51명이나 통과했습니다. 현재. 발표 안 난 것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총 100몇 장 냈는데 78장 발표 났는데 그 중에 51명이 통과했는데 최종 합격은 아닙니다. 이거는 요 위에 거 요것만 최종 합격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료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 하면 서류를 일단 통과한다는 것은 학생부를 가지고 서류를 통과시키거든요. 학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학교 프로파일. 이것 가지고 애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세대학교 이런 학교들 전국 이거 일반 학교니까 전국의 아이들이 서류를 돌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생부 학교 프로파일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전국의 어느 모든 고등학교와 경쟁해가지고 합격자를 냈다는 것은 학생부의 경쟁력이 우리 학교가 갖추고 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를 기록하는 선생님들의 능력이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오랜 세월 동안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금년까지 못했는데 야대학 갈 때 잘하겠습니다. 그 혹시 그런 학교는 정말로 말을 함부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제가 더 재밌는 자료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연세대학교 학생 최종 합격했다는 한 명을 그 합격증인데요. 홈페이지 다운받았는데 준철이라는 애입니다. 실명 얘기가 안 되겠다. 그래서 얘는 지금 여러 학교 돼 있습니다. 현재 보스대기하고 서울대하고 다 돼 있는데 연대 최종 합격을 어제 받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입니다. 면접하고 학생부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써놨습니다. 개인별 지도 교수를 배정해주겠다. 4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주겠다. 해외 교환 학생으로 가면은 우선 선발해주겠다. 기숙사비 전액 지원하고 대학원에 진학할 시에 전액 장학금, 기숙사 교재비 포함해서 지불하겠다 하고 제발 연대에 와달라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 심사, 얘는 수능, 현재 수능 발표 안 났거든요. 수능도 굉장히 고득점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학교가 추천서, 학교 프로파일,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 어떤 고등학교보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연대에 물어보니까 합격자 상위 1%에 주는 혜택이랍니다. 얘가 이 학교 등록할 때는 정확합니다. 저는 이제 야를 이렇게 합격시켰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학생부라든가 학교 프로파일을 적는 역량이 많이 갖추어져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랑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선택을 할 때 뭐를 기준으로 볼 것인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역대 입시 성과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아무리 변해도 하루아침에 어떤 학교가 갑자기 명문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오랫동안 각 고등학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놨습니다. 어떤 학교에 몇 등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 대부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물론 고교 등급화를 안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부적으로 자료로 활용하는 정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을 봐라. 선생님의 역량이 없으면 지금 현재는 대학 입시가 불가능합니다. 점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학원에 되니까 수능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재학생들을 봐라. 혹시 모학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거든. 야, 네 학교 다니는데 어떻더노?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학교의 프로그램을 봐라. 학교가 프로그램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재 입시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철학을 봐라. 여러분 사립학교 여러분 잘 아시죠? 대한민국에 고등학교가 한 2,500개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가 한 1,600개 가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40%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는 우리는 가톨릭 재단으로서 이렇게 안전된 학교를 갖고 있지만 재단이 불안한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홍보 전략에 함부로 이렇게 말리 들면은 대만 후에 3월달에 혹시 전화가 안 됩니까? 그런 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학은 어떤 학교인가? 제가 감히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과 열정과 역량입니다. 사랑만 있어도 역량이 없으면 대학 못 보냅니다. 학생부를 어떻게 적어야 할 것인지, 얘는 어떤 진로에 어떤 활동을 시키고 어떤 것을 적어주어야 될 것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그런 것을 발굴해내는 역량이 없다면 사랑만 가지고 대학 못 보냅니다. 열정만 가지고 안 됩니다. 능력이 없이 열정만 있으면 잘못하면은 그죠? 애만 다 거치고 결과는 안 나오는 것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내가 모학을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인정받는구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최근에 3학년들 중에 지금 여기 이제 대학에 그죠? 물론 상위권 대학도 있지만 떨어졌는 애들이 선생님들한테 와서 했는 말이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이렇게 사랑을 쏟아주셨는데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합격을 못해드려서 죄송하다. 그 선생님들 눈물이 나셨습니다. 애들이 그런 정도로 내가 선생님들한테 인정받고 있구나 하는 정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뭐 이런 학교다. 더 이상 설명이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내 오늘 선생님이 입시 설명하는데 어머님들 오시는데 설명해야 되거든. 뭐 얘기하고 애들이 얘기해 줬는 게 이 두 개입니다. 진짜 면학 끌기 직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학교의 프로그래밍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좋습니다. 이거는 애들 얘기입니다. 제가 봐도 확실히 이거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학은 어떤 학교인가? 대학에서 인정하는 학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어느 학교가 우수한 애들 확 뽑아가지고 대학에 지원한다고 합격자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대학과 고등학교와의 정보 관계를 통해서 지금 입시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 좀 능력이 부족한데 추천서 예쁘게 써가지고 애를 합격시키면 거의 다 명함 못 보냅니다. 저 선생님이 썼는 추천서는 신뢰할 수 없다. 대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애들 있는 그대로 적어주고 그 대신에 그 있는 그대로 적어주는 것이 과장이 되지 않도록 정말 많은 활동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 학교는 여기 수능하고 그 학생부하고 수능하고를 동시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뉴스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학종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수능을 확대한다. 그 다음에 지금 상위권 대학들이 너무 특목고 애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일반고 애들을 많이 뽑으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수능과 학종을 동시에 열심히 준비시키는 학교들에게 아마 얘들이 대학 갈 때쯤 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의고사 찾는 결과인데요. 1등급, 2등급 이렇게 등급 숫자를 이렇게 제가 쭉 한번 펴봤는데 이거 앞에 거도 물론 대단하지만 이거 보시면은 그냥 사회탐구는 4등급 이하의 아가 없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되죠. 9등급, 8등급, 7등급 이게 이제 야들이 쉽게 말하면 시험을 포기한 애들이거든요. 시험을 포기시키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정말 우리 학교 자랑이에요. 뭐 100%는 그렇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그러고죠. 그래서 혹시 내신이 조금 부족하게 입학한 애들은 정말 수능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정시에 기회가 옵니다. 어차피 톱클래스 대학을 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톱클래스 대학이 목표가 아닌 경우에는 수능이 설령, 참 내신이 설령, 내신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애들이 뭐 성적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고르게 나오니까. 하면 내신이 좀 끝에 있어도 수능을 끝까지 준비하면 정시의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지금 정시 준비하는, 정시 때문에 수능 열심히 준비해가 시험 친 고3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위권 말고 중하위권 애들도.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좋아요. 그래본 그거요. 이거 보십시오. 이런 거, 이게 무슨 거, 사회탐구 1등급, 2등급이 1등급, 2등급 합해가지고 200명입니다. 아, 200, 이게 몇 명입니까? 200명, 200. 아, 200명 구인데. 밑에 애가 없습니다.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애들 포기 안 시키고 공부를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애들은 그러면 학교에서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냐. 그런 게 아니고 애들 내적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겁니다. 좋은 말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거 어느 정도 맞습니다. 애들 진짜 즐거워하고요. 선생님 피곤하지만 즐겁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설립자 신부님이 하셨던 말씀이라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 적어봤습니다. 그렇게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때 내가 행복해진다. 이게 가톨릭이 갖고 있는 교육의 철학입니다. 열심히 공부해가 우리 아버지 외제 찬제 사줘야지 이게 아니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과 사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철학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나쁜 선택은 없다고 했습니다. 나의 선택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할 지금이 있을 뿐이다. 여기 우리 학생들 몇 명 있는데 뭐고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냐 최고의 선택이 아니냐 하는 것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결정됩니다. 들어와서 내가 열심히 살고 이 학교가 좋다. 좋은 학교가 되도록 살면 최고의 선택이었을 것이고 들어가 어떻게 하면 엄마 마음을 바꿔가 내가 전학 갈 수 있을까. 이런 게 만약에 산다면 그것은 그 선택을 나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최대한으로 뒷받침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학으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교감 선생님께서 학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